네, 부소만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매니저 도일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로또라고 불리는 줍줍 혹은 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줍줍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때 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바로 이 청약통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청약통장이고 지금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아직 청약통장 그냥 원래 거래하시는 은행 가면은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만드세요. 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수능도 뭐 쳐보셨겠지만은 지원 원서가 있어야지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원 원서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청약통장 무조건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지주택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재개발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 집을 다 허물고 이 땅, 그 대지 위에 어느 정도 높이 되는 법에 맞게 뭐 아파트라던가 주상복합이라던가 오피스텔을 올리면 형태를 바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뭐 1층이나 2층 단층 건물이었던 반면에 뭐 용적률에 맞게 되게 뭐 20층 혹은 40층씩 올라가면 그만큼 세대수가 더 많이 들겠죠? 원래 살고 계시는 이 조합원들 그리고 많아진 세대수에 맞게 다른 데서 들어올 일반 분양자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임대 세대가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뭐 적은 분양가로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조합원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일반 분양가로 입주를 하시게 되는 일반 분양자들 그리고 매매가 불가능한 나라나 혹은 뭐 토지공사나 아니면 사업주가 임대를 해주는 뭐 전세나 월세로 매매가 불가능한 임대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원들 요즘 법에 따라서 분양권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권은 전매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조합원들의 입주권은 매매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반 분양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이렇게 100%를 내게 됩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15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요. 그 중간에 많은 또 변동사항이 있겠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고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세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들 몇 프로, 몇 세대, 일반 분양 몇 세대, 임대 몇 세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됐는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세대들 근데 입주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홍보를 하기에도 좀 그렇죠. 그렇다고 빈집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때 바로 나오는 게 이 공고, 분양 공고, 줍줍입니다. 자,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이 청약 점수에 맞게 원서를 넣죠. 청약통장 접수를 하고 그 커트라인에 도달이 되고 합격이 됐을 때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로또라고 부르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줍줍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입니다. 이 말은 뭐 아파트마다 혹은 사업주마다 다르긴 한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만, 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역만 이렇게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공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뽑기예요. 뽑기이기 때문에 이 줍줍 공고가 나왔을 때는 입지나 혹은 어떤 아파트의 브랜드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주변의 시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막 유튜브도 생중계를 했던 뭐 저희 부동산 단톡방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성수동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세 가구 모집에 21만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났었죠. 이 줍줍 같은 경우에는 왜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 1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30억 원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줍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입주에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크로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이었습니다. 입주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계약금 첫 계약금 10%와 그리고 중도금에서 10% 그리고 나머지 80% 잔금과 중도금을 함께 입주 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계약금 3억 그리고 중도금으로 3억 6억 그리고 나머지 입주하실 때 24억을 내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24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전세를 주시는 거죠. 네. 자, 내 돈 3억, 계약금, 중도금 3억, 6억이죠. 그럼 24억이 차액이 남습니다. 아크로포레스트 주변에 같은 평형대의 전세 가격을 따졌을 때 충분히 26억에서 27억 정도의 전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나는 입주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입주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이랑 이런 걸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입주가 되게 되면은 또 주변의 시세하고 봤을 때 시세 차익은 최소 5억에서 최대 15억까지 보는 내 돈 6억만 들어갔는데 시세 차익 15억까지 챙기는 그런 게 바로 줍줍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걸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분양가가 3억인 아파트에서 내 돈 6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시세 차익 1억 5천이라고 치고요.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줍줍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에서 부동산 규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실입주 제도가 나왔죠. 네, 내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 줍줍을 한 아파트에 특별 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이라던가 이런 아파트에 내가 직접 살아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라. 이런 부동산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줍줍 같은 경우에도 당첨되신 분들은 굉장히 로또를 맞으신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셨겠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크로포레스트는 저도 당당하게 떨어졌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이 청약과 줍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지주택입니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축하 사업 인가 발령 이런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역주택조합을 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복수하고 싶은 원수에게만 소개시켜준다는 게 바로 이 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알고 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지주택 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말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아셔야지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나 확실하게 또 도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지역주택조합 앞으로 이제 지주택이라고 제가 칭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재개발과 주체가 다른 게 바로 이 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재개발이 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거라면 이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데 100집이 살아요. 100집이 사는데 이 100집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다 집 지금 1층, 2층인데 다 헐고 높은 아파트 올려가지고 시세 차익도 없고 돈 좀 벌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지역과는 달리 거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반포나 아니면 개포동 주공 몇 단지 삼성물산 레미안이나 이렇게 수주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이런 것처럼 시공사분들이 수주 전에 뛰어들면서 시공을 따려고
그런 지출하는 돈들이 없죠. 왜냐면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 자체가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지역 지어줘 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공에 대한 거품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약도 얻게 되고요. 그만큼 재개발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준공이 되고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성공했을 때는 그 시세 차익은 재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이 지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뭐 이런 노다지가 어딨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작년과 재작년에 지주택 관련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중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된 곳이 전국에 20군데가 넘습니다.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총 400개 중에 20개예요. 그 말은 100%가 아니라 5% 정도만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재개발과 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조합 설립의 구조에 대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똑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토지의 4분의 3, 그 토지의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죠. 높이 올라간 건물 1층이나 2층 건물이 있었을 때 그 면적의 총 면적의 2분의 1이 찬성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강제 조합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청산자라고 하는데 나는 재개발 싫다 하는 사람들에게 조합에서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줄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해서 그 살고 있던 사람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분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조합원들이 그 수익과 지출을 같이 분배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을 낼 수도 있겠고요.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조합한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토지를요. 그러고 나서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조합 탈퇴가 안 돼요. 조합원 탈퇴가. 한번 들어가게 되시면 조합원 탈퇴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나중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될 때까지 계속 탈퇴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지와 모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도 또 없죠. 왜냐면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매입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요. 재개발과는 달리 토지 매도, 그러니까 너 땅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알박기,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집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3억 받아야지 나갈 거야 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막 용역 부르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이런 토지 확보를 위해서 지출한 사업비를 모두 조합원들이 함께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지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사라고 이사 비용도 줘야 되고요. 이사 지원금도 나가야 되고 조합에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만 1조가 넘는 아파트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도 많고요. 눈먼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알박기라던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며 그만큼 찬성했던 조합원들에게는 부담금이 점점 증가를 하겠죠. 네, 세워라 내워라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아예 또 안 날 수도 있고요. 또 시공이나 시행사의 이제 횡령, 비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감사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테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또 시공사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을 지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돈만 받고 건물만 지어주면 되거든요. 1억에 조합이 1억에 집을 지어줘. 시공사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 조합 설립에서부터 알박기가 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너 1억에 지어준다고 했잖아. 난 지금은 1억에 못 지어주겠어. 2억에 지어줘. 그럼 또 시공사하고 또 분쟁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한 업무 대행사라던가
또 조합장이라던가 이 시공사가 또 같이 짬짬이가 돼서 유착이 돼서 또 횡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이런 지주택 같은 경우에 또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지주택에 관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먼 돈이 많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공개 요구서를 통해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막 숫자고 막 이렇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봐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해야 되죠. 무슨 비율 계산해야 되죠. 이러니까 일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언제 준공이 될지도 언제 입주가 될지도 모르는 지역주택조합.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은 그냥 눈 감고도 하지 말라. 정말 원수진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개 중에 20개는 됩니다. 또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기필코 내가 지주택을 가입을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입니다. 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토지의 진위 여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토지가 조합이 갖고 왔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이 조합 자체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조건도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첫 스타트를 했을 때 조합원의 분담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항목별 계약금이라던가 지출이라던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약정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부 계약인지 도급 계약서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사업비 부족일 때 대출은 또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대출은 또 어디서 받는지, 몇 프로로 받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부 다 부동산 전문가나 아니면 아시는 뭐 부동산 중개사분들이나 같이 알아보셔야지.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데 이거 뭐 거의 뭐 하지 말란 소리죠. 하지만 정말 하시겠다면은 꼼꼼히 다 찾아보시고 나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웬만하면 하시지 말기를 추천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 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약 그리고 줍줍 그리고 지주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부유하세요.